안녕하세요. 최인희치과의 대표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체인이치과 대표원장 이정화입니다. 선생님 보철물 많이 하시죠? 네, 그럼요.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막 보철물 원장님들마다 뭐 오래 쓰면 평생도 쓴다, 뭐 20년도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안 믿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학적인 근거로 솔직히 보철물 한 번 하면 몇 년 씁니까? 저의 환자분들을 보면 평균 그래도 10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쓴다고 봐야 돼요. 큰 사건 없다면요. 원장님 떼어주시는데 분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 깨먹거나 부서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건강을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경우라면 보통 평균 10년. 평균 10년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미만으로 짧게 쓰는 분도 계시지만 그 이상을 쓰는 분도 의외로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이 잘 떼었다는 가정하에 레진, 금리, 질코니아 이 세 개의 지속 가능 순위 랭킹을 매겨보자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레진을 제일 짧게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를 제일 오래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또 관리하기 따라서는 레진을 뭐 금리보다 더 오래 쓸 수도 있다.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레진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깨지고 부서질 확률 또는 떨어져 나갈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고요. 그러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짧을 것이고, 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빠지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금리에 구멍 나는 경우가 있어요. 씹을 때 강한 교합력에 의해서 금리에 구멍이 나거나 약간 탈락? 접착제가 약간 약하니까 그래서 떨어질 수 있고, 이제 반면에 지르코니아는 뭐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히려 치아보다도 좀 더 경도나 강도가 세다. 그래서 구멍 날 일 거의 없고, 접착제도 보통 뭐 강한 뭐 레진 접착제 뭐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떨어질 일도 그리 많지 않고, 그래서 지르코니아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래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보철물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쓴다, 관리하는 사람에서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이 보철물? 입안에 있는 건데 뭐 최 원장님이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양치질 잘해라. 이거 아니에요? 맞지? 맞아요. 칫솔질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칫솔질도 금리만 열심히 닦는 그런 칫솔질은 아무 소용이 없고, 금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을 열심히 닦는 잇몸 칫솔질이 가장 핵심이죠. 보철물 금리를 했다 그러면 금리와 잇몸이 원래는 정확하게 잘 맞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미세하게 잇몸은 살짝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이런 데 음식물이 끼거든요. 그럼 음식물이 끼게 되고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잇몸 입장에서 매일 더러운 음식물이 나를 누르고 있어, 아우 싫어, 도망갈 거야 하고 잇몸이 점점 아래 치아 같으면 내려가고 위에 치아 같으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금리를 정확하게 처음에 비싼 돈 주고 딱 밀봉을 해놨는데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잇몸이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 틈 사이가 이제 시리거나 썩거나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수백 개의 미세모를 갖고 있는 칫솔로 이 틈 사이에 위아래로 쓸어준다면 미세하게 음식물 껴있는 게 계속 청소가 되겠죠. 잇몸 입장에서는 너무 개운해.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 항상 금리 주변에 바짝 달라붙게 되고, 그러면 그 금리를 오래 사용하게 되는 첫 번째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포인트는 잇몸이다. 왜냐하면 보철물을 오래 사용해서 교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철물과 잇몸의 접합 부분이 벌어지면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 이가 썩거나 잇몸 뭐 시리거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크라운 교체하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잇몸이 내려가지 않도록 잇몸 칫솔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오래 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좀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악 물기 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를 꽉 물면 보철물의 수명이 짧아진다. 근데 레진은 그렇다 치고 솔직히 금리랑 지르코니아는 엄청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물었다고 뭐 타격이 클까요?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는 실제 내 치아가 훨씬 더 금리보다 단단해요. 강도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환자분께서 계속 위에는 내 치아고 밑에가 금리다. 그러면 심지어는 금리에 구멍 뚫리는 경우들이 정말 심심찮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분은 당연히 평소에 이를 좀 꽉 무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밤에 주무실 때 이갈이를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질긴 음식을 평상시에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실제 금리는 구멍이 납니다. 물론 지르코니아도 구멍이 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할 뿐이에요. 혹시 틀니 같은 것도 교체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평생 동안? 틀니 같은 경우는 크게 교체하는 이유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말 틀니가 약간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정말 꽉 물거나 질긴 음식 좋아하시면 틀니를 부서뜨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틀니가 짜게지잖아요. 수리가 안 돼. 다시 돈 주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갈잖아요. 그러면 틀니를 생각해보면 틀니의 분홍색 뼈대와 위에 가짜 치아, 레진으로 만들어진 치아가 있는데 그 치아가 닳게 돼요. 틀니의 치아가 다 닳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씹죠. 그럼 역시 틀니를 교체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잘 쓰고 있는데도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틀니는 무생물이니까 늘 10년 전이나 그대로의 형태와 볼륨을 갖고 있는데 살아있는 나의 몸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늘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작아지고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틀니는 가만히 있는데 내 얼굴이 작아지니까 틀니가 좀 약간 커지는 효과를 얻게 되고 그러면 그 틀니가 헐렁헐렁해진다거나 씹을 때 너무 아프게 돼요. 몇 번 수리를 해서 쓸 수는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틀니를 오래 사용하기는 힘들고 틀니야말로 진짜 짧게 잡으면 5년 내지는 길게 잡으면 10년 정도 지나면 교체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틀니 형태가 역시 임플란트 틀니. 임플란트는 변하지 않으니까 임플란트와 틀니가 똑딱이처럼 연결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틀니가 헐렁해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래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글 쓰는 거 10년이 됐는데 10년 됐어. 아 이제 10년 됐으니까 뭐 이왕이면 세핑으로 갈까? 전혀 그럴 그렇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 우리 환자들이 야 내 보철물이 지금 갈아야 될 땐가 안 갈아야 될 땐가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원장님? 그럼 우리 좀 같이 사진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이요? 그럴까요? 사진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 이제 이분은 환자분의 26번 치아, 그러니까 환자분의 왼쪽 위에 치아인데 잘 보시면 사진이 어두워서 안 보이시겠지만 금리에 구멍이 나 있어요. 뒷치아도 보면 많이 닳아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한쪽으로 세게 물거나 뭐 이악 물기가 있으시겠구나. 그래서 금리에 구멍이 났구나라고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과 검진을 했는데 별 증상이 없어요. 근데 씌워놓은 치아에 구멍이 났어요 라고 의사가 만약 얘기한다. 그리고 실제로 보여줬다. 그래서 구멍 난 걸 확인했죠. 그러면 아프건 안 아프건 무조건 교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나 이런 보철물은 겉에 방패처럼 막아주다가 작은 미세한 바늘국만한 구멍 하나만 생겨도 그 안에서 내 치아를 다 녹여버려요. 치아 내부에 이가 다 녹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를 뽑게 되는 문제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여기 구멍 났습니다 교체하시죠 라고 하면 절대 아깝다 생각 말고 무조건 교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크라운을 이제 이렇게 좀 더 단단한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바꿨죠. 그리고 이제 꽉꽉 물지 마세요, 질긴 거 드시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구멍이 난 경우 말고 잇몸 관리가 안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예전에 크라운 한 거에서부터 잇몸에 격차가 생겨요. 틈이 생기면서 치아 내부가 썩는다거나 또는 이제 이가 너무 시리다거나 뭐 잇몸에서 피가 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분은 이제 앞니 옆모습을 보면 예전에 크라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크라운과 잇몸이 만나는 연결 부위 보면 이렇게 갈색 라인이 보이죠. 이것은 사실은 치아가 노출된 거예요. 흔히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크라운과 잇몸 사이에 틈이 생겨서 치아가 노출되면 크라운이 저절로 빠진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크라운은 무생물이니까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덮어줬던 잇몸이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잇몸이 점점 뒤로 수축되는 거죠. 이 경우에도 무조건 교체하는 게 좋아요. 나 증상이 없는데 안 아픈데 꼭 의사가 나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치아 옆구리가 뿌리 부분인데 여기가 썩게 되면 갑자기 어느 날 댕강 끊어질 수가 있어요. 치아 끊어지면 이 허리 부분에서 끊어지겠죠. 그러면 뿌리만 남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치아를 뽑게 돼요. 그래서 어지간히 검사를 했을 때 약간의 충치가 틀림없이 노출이 됐다. 그러면 아깝다 생각 말고 교체해요. 그래서 교체하면 어떻게 될까? 충치를 제거하고 다시 잇몸 라인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 분은 다시 치아가 완전 밀봉이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1일 하고 다시 10년, 20년 또 튼튼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칫솔질이 제일 중요하죠. 항상 제가 뭐 늘 유치하지만 똑같은 비유를 많이 환자분들께도 하는데 내 치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사용한 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물품하고 똑같죠. 아무리 비싼 명품 자동차를 산다 해도 그 차를 얼마나 소중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한두 달도 안 돼서 차를 박살내는 분들도 있고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올드카로 정말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잘 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기계들도 오래 몇십 년을 쓸 수 있는데 내 치아를 고작 10년이 됐으니까 무조건 교체해야 돼? 절대 아니죠. 내 치아를 얼마나 더 칫솔질도 잘하고 단단한 음식 피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정말 이조백자 고려청자 다루듯이 소중하게만 쓴다면 100살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쓸 수 있어요 라고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도 잘해야 되고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 검진 꼭 하셔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빨리 대응하시고 그렇다면 나의 소중한 또 비싼 나의 보철물 오래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